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 장원 급제 정상근 기자, MC 장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앞에서 우리 최재성 전 수석 이야기를 좀 길게 듣느라고. 네. 예. 오늘은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본론 굉장히 톤이 높으셨어요 오늘. 네. 제가 톤을 좀 낮추니까 최재성. 네. 어제 제가 방송하다 혼났거든요. 왜 이렇게 화를 내시냐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네. 이 마이크만 있으면 자꾸 화가 그러니까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게 있죠. 네. 예, 자, 오늘은 어떤 말이 우리를 웃게 하고 또 화나게 했는지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장관, 차관 인사 같은 건 좀 미리 말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하소연입니다. 음성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장차관 등 주요 인사안에 대해서 언론에 릴리스하기 전에 당에게 그 인사안 정보를 좀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인사정보 대체적으로 받았는데 또 가끔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서실장한테 미리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참 여러모로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어제 첫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이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당정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 대도 있었는데 왜 대는 자꾸 빼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 대를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가 정이니까 난 빼줘 이렇게 정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상해.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두 가지가 헌법에 두 가지 지위가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정까지 하면 그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에서는 협의를 안 하는 건가? 그러네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네요. 아예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네. 그럼 뭐 정을 뺄까요? 당대라고요. 당대. 당대 최고의 회의. 당대에 들어오지 못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어쨌든 이거 처음 열린 거잖아요. 네, 그죠? 처음 열렸습니다. 당에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을 했고, 이 정부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한 에피소드가 이준석 대표의 입에서 나왔는데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실 측에 이 장관 차관 인사를 할 때는 좀 미리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당이 알고 있어야 뭐 대비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전했습니다. 네. 아니 이게 하이라이트가 그거 아니었어요? 네.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이름을 듣고 착각을 하신 거예요. 여성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함에 이제 옥자가 들어가니까 여성분인 줄 아셨나 봐요. 그래서 기자들의 물음에 여성인 것처럼 대답을 했는데 기자들이 오히려 남성분이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남성이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탄식 같은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혹시 이런 인사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좀 미리 릴리즈를 좀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실 측에다 이야기를 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라운 측면이 좀 두 가지가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이때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뉴스를 찾아보셔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걸 몰랐다는 지점. 그리고 뭐 실제로 대통령실과 이렇게 좀 소통이 안 되고 있었나라는 시점. 그리고 실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었어도 이걸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또 의혹.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진짜 깜짝 몰랐으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지난 4일 송홍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여제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물어보니까 그렇죠. 남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본인이 너무 당황해서 본인이 엄청 당황했어요. 또 어떤 분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송홍열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기자들이 물어봤던 건데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모르고 있다라는 게 워낙 여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되물었으니까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 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BTS를 동원해서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했잖아요. 라고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천만 아미를 그러니까 뜬금없이 BTS를 소환해서 이런 상황에 BTS를 소환하는 게 과연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좀 생겼었는데 그때 당시 또 BTS를
이용하고 뭔가 공연에 부르고 뭔가 이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게 당시에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열정페이냐 뭐 이런. 네, 그래서 나중에 지급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지급이 안 됐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되면서 열정페이다 뭐 이런 식으로 BTS를 돈 안 주고 쓰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또 돈을 지급 안 했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독특합니다. 그때와 지금 또 다른 BTS는 뭐 돈을 줘야 되고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은 또 돈 안 주면 이해 충돌이 또 피해가는 것인가 뭐 이런 또 충돌이 있습니다. 여튼 손발이 좀 잘 안 맞는다. 안 맞아요. 많이 안 맞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후보로 가겠습니다. 퇴임식은 가슴에 묻겠다.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동료들 앞에 설 수가 없다. 근 38년 경찰 생활 네. 했고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이었는데 김창룡 전 경찰청장 임기를 한 달도 채 7월 23일이 않고. 원래 임기 마지막인데 18일 남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치지 못하고 결국은 경찰청장 사표를 내고 수리가 됐습니다. 네, 그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이런 논란이 있자 그 일선 경찰관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결국 지난달 27일 그 임기를 26일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안부의 이 경찰국 신설 등 그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을 했는데요. 결국 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면직을 건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이 면직안을 제거함으로써 임기를 불과 18일 남기고 이 김창룡 전 청장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네, SNS에 올린 글 김창룡 전 청장이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퇴임식의 꿈은 가슴에 묻으려 한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자면 34년 3개월 6일 경찰대학 4년 2개월을 더하면 38년이 넘는 긴 세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족 동료의 축복 속에 퇴임식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묵묵히 걸어온 경찰의 삶과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력감, 자책,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동료 후배들 앞에 설 수가 없었다. 영원히 사라진 퇴임식의 꿈은 가슴에 묻으려고 한다라고 이제 본인의 SNS에 남겼는데요. 이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게 2003년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 12명의 청장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임기를 채운 청장이 4명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18일 정도 남았으니까 사실 조금만 더 하면 채울 수 있었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보면 해내는 걸 수도 있었는데 18일 남기고 이제 그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심정이 좀 이 SNS 글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창룡 청장의 이게 뭐 공과가 있을 수 있죠. 네. 공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진짜 임기를 청장으로 딱 마무리한다는 건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죠. 꿈에 그리는 모습일 수 모든 있는데 모든 공직자들의 사실 그 명예로운 퇴직이 사실 꿈일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말이 너무 본인 확신에 너무 차고 너무 거칠다.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요. 네네. 일단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치안 정감들이 정치 권력과 상당히 연관돼 있다는 세평을 들었다. 네. 세평을 들었다. 네. 치안감을 다 교체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보통 세평이 뭐냐면 정보과 형사들이 동네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듣고 와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문이죠, 풍문. 어떻게 보면. 세평. 세상의 평가, 세평, 풍문. 근데 이 전 정권과 이제 상당히 연관돼 있다라는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를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문제는 이 치안 정감을 모두 교체를 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이 치안 정감들을 모두 면접을 봤다. 뭐 이런 새로 있었어요. 임명된 치안 정감들. 그 과정만 따지면은 오히려 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치안 정감보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치안 정감이 조금 더 이 정치 권력과 가까워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 정권에서 이제 치안 정감들이 정치 권력 가까웠다는 이렇다 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좀 높이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발언과 행동이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본인은 전 정권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치안 정감 6명을 교체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새로운 치안 정감들을 다 면접을 했고 그중에서 경찰청장 후보자를 물색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수사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장관이 라고 했을 때 수사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분이 지난 4일 날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사실 꽤 있다. 네. 이렇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가이드라인처럼 당연히 들릴 수 있죠. 뜻이에요. 저도 사실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 해라고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항상 이게 잘
안 되고 있나 보네. 이거 어제도 예. 딱 여기 이렇게 있지 않았나? 그렇게 돌려 얘기하면 직원들 입장에선 직접적인 지시가 그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가이드라인처럼 들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말과 이 본인의 행동이 네. 또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사마띠 아니합니다. 네. 진짜 이 치연정감 얘기하고 이 뒤에 얘기하고는 네. 전혀 좀 성격이 좀 안 맞아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 예, 얘기가 예. 동시에 그 이상민 장관의 입에서 나온 상황. 잘못하면 진짜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는 말과 행동인 것 같습니다. 현장 이상민 장관 최근 경찰들 직접 찾아다니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간담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간담회 참석한 경찰관의 소감이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네, 뭐 간담회라기보단 강연과 설교에 가까웠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그럴 법도 한 게 이 세종시에 가서는 50분을 잡았거든요. 네. 30분을 이상민 장관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관분들의 이렇게 네. 의견이 좀 제대로 전달이 좀 됐을까? 네. 네,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한 20분 넘어가면 픽픽 쓰러진 애들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 정도 30분을 혼자 말씀하셨다고 하니 이게 과연 간담회인가 그냥 강연회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로. 그러면서 장관이 일선 경찰들의 입장을 경청하기는커녕 시비 걸지 마라 논리가 부족하다며 면박을 줬다. 네, 그 경찰관 그 간담회에 참여했던 경찰관 분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이상민 장관 8일에는 서울기동대 12일에는 경북경찰청에서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 청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간담회면 경찰관들 이야기 좀 꼭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후보. 자네 서장 누구야? 내가 전화할게. 이거 뭐 영화 대사인가요? 영화 대사 같기도 하고 기시감이 좀 들기도 하죠. 예. 과거에도 이 비슷한 행동을 하신 분이 계셔서. 네. 그 뉴스 속에 음성 변조된 말이라 좀 잘 안 들리긴 하는데요. 음성으로 한번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자네 그 서장 누구야? 내가 전화할게. 들리네요. 자네 서장 누구야? 내가 더 전화를 할게. 이게 어디 누구시라고요? 이분이? 네. 경기도 도지사는 아니신 거죠? 맞습니다. 오택님 익산시 부시장입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택시를 탔는데 네. 이 마스크를 써달라고 택시기사분이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고 이 택시기사분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한 거죠.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승객분이 내가 이제 익산시 부시장인데 자네 서장 누구냐? 내가 전화하겠다. 이렇게 네. 호통을 쳤다라고 합니다. 뒤에 몇 마디만 더 붙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 서장이랑 밥도 먹고. 다 했어. 목욕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아니 이거 영화 속 대사가 이렇게 현실에서. 그러니까요. 이분 부시장은 맞아요? 네, 뭐 실제로 익산시 오택님 부시장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과는 하셨네요. 네. 그 지난 5일 익산시청에서 앞으로 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 죄송하다라고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지금 전라북도 민선 8기는 초기에 또 이런 공직자 일탈 행위로 물리가 생겼기 때문에 엄중히 감찰 조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부시장은 지명하는 거잖아요. 네. 익산시 시장님이 지명했는데 어떤 이유로 지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이게 어제 진짜 옛날 말로 쌍팔년도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그리고 택시를 탔으면 마스크 좀 낍시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걸로 이 마스크 문제로 실랑이가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부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특히나 좀 주치자분들 마스크 안 쓰시고 계속 뭐 이렇게 침을 뱉는다던가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안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요. 네, 아유 서로 좀 조심하시죠. 물론 뭐 쌓이는 게 많아서 소주 한잔 하셨을 수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정리할 시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관 차관 인사 같은 건 좀 미리 말해달라. 김창룡 전 경찰청장 퇴임식은 가슴에 묻겠다. 부끄러움과 참담함에 동료들 앞에 설 수가 없다. 오택님 익산시 부시장 자네 서장 누구야? 내가 전화를 할게. 네. 골라보시죠. 저는 네. 자네 서장 누구야? 제가 이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 광팬인데 이거를 현실로 재현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네, 남다르네요. 범죄와의 전쟁이죠. 네, 맞습니다. 최민식 씨의 대사죠.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 대사 줄줄이 읊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현실에서 또 활용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한 표를. 예.
저는 이제 새 말만 다 절박함이 느껴지긴 하는데 맞아요. 다들 절박하다. 절박하네 모두가. 가장 절박해 보이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말로 꼽겠습니다. 네. 장차관 인사는 미리 말해달라. 예. 저는 이걸 안 꼽을 수가 없네요. 저는 자네 소장 누구야? 내가 전화를 할게. 절박함 중에서도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쌍팔년도 아닙니다. 오 부시장님. 자, 다음 투조 계속해서 재밌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